하면서 받았던 엄청난 충격은 솔직히 없어. 많은 면에서 상위 호환이야. 얘네들이 볼링을 치다가 갑자기 이 세계를 가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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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자, 그러면은 이번 분기 애니만 100화 넘게 본 버추얼의 3분기 중간 점검 티어리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 2편 봤을 때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꽤 많이 봤어요. 이제는 좀 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나 그렇듯이 안내드리는 것은 A씨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담는 티어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취향 차이예요. 취향 차이.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약간 좀 넓은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루는 것들은 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티어리스트를 매길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애니 하여튼 요즘 탐정은 개그 만화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탐정이 이제는 이제 한물간 탐정이 되었는데, 이 새롭게 나오는 이 여주인공과 함께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면서 시덥지 않은 추리를 해나가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개그물이에요. 근데 이 개그가 나랑은 안 맞았습니다. 은혼 같은 개그라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맞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아저씨! 한데 이렇게 앉으네? 들으라! 하느니네 약간 이런 알아듣겠어요? 이 개그감이라는 게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약간 뜬금없는 개그라서 취향에 별로 안 맞았습니다. 약간 개뜬금포로 갑자기 웃긴 표정이 나오고 망가진 얼굴이 나오고 갑자기 막 이상한 포즈를 하고 약간 이런 느낌? 내 입장에서는 약간 억텐으로 느껴졌는데, 이런 개그는 개그 자체가 잘 맞아야 재밌는 거라서 저는 별로였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어서 한번 보는 건 추천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1화 보고 나서 하차를 했기 때문에 C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클레버테스 마수왕과 아기와 시체 용사. 지금 이거는 제가 7화까지 봤습니다. 꽤 많이 본 거죠. 나온 거 다 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생각보다 딥한 판타지입니다. 이세계물 아니고요. 정통 판타지 어드벤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한 대륙이 있는데 그 대륙의 사방을 마수 왕들이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항상 그 바깥을 알아보고 싶었고 나가보고 싶었고 인간의 그 세계를 좀 넓히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스포는 안 할게요. 첫 화부터 마수왕과 만나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다. 근데 이거 19금이고요. 왜 19금이냐면은 생각보다 잔인하고 어두워요. 딥해요. 좀 이제 옛날에 중세 판타지라 그러면은 여자를 산다던가 노예가 된다던가 죽임을 당한다던가 사지가 찢어져 죽는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건 좀 별로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고요. 그런 본격적인 판타지 중세 판타지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한다. 제 생각에는 요게 세계관도 재밌고 꽤 탄탄하다는 느낌? 설정이나 이런 게. 그리고 작화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3분기가요. 미친 작화와 미친 퀄리티의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극장판급이다 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A의 끄트머리나 B쯤에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퀄리티적으로는. 근데 또 세계관은 좋아서 일단 A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카도노 세자매는 의외로 이것도 제가 1화 보고 하차한 건데 저에게는 너무 유치했다. 나는 이 캐릭터성이 되게 통통 튀어서 원래 다 아는 그냥 소심한 남자애가 엄청나게 뭐 삐까번쩍한 새 여자애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한 집에 살면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신박한 이야기 뭐 이렇게 재밌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런 거 많이 봤다. 근데 이런 거 많이 봤어도 뭔가 이 캐릭터 자체가 엄청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다면은 내가 아는 맛이지만 맛있다 하면서 봤을 텐데 아는 맛인데 별로 맛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작화도 조금 2분기였으면은 나름 괜찮았을 텐데 3분기에 보기는 나빴고요. 그래서 이제 1화 보다가 하차했고, 강해져서 뉴사가 요거는 좀 희한해요. 요거는 작화가 저는 클레바테스 위라고 봤습니다. 작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근데 동화 점점 진행되는 스토리라던가를 보면은 약간 양산형 느낌이 좀 나서 2화까지 보고 하차를 했는데, 요거는 회기물을 좋아하신다면은 볼만할 것 같아요. 퀄리티가 괜찮아서. 근데 3분기에 볼 게 많아서 하차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딱 그 느낌이었어. 그냥저냥 볼만은 한데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막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그래서 2분기에 나왔더라면 나름 A등급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3분기에는 볼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려가는 느낌? 자, 추방자 식당 이거 초반에 정말 재밌게 보다가 지금은 하차한 건데 제가 5화까지 보고 나서 하차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제가 3분기 초반 평가에서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 앞으로도 재밌게 볼 것 같다. 이러면서 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점점 힘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난 이런 음식 나오는 애니들 웬만해선 허들이 되게 낮아요. 되게 재밌게 봐. 퀄리티가 좀 낮아도 이 음식 애니는 그냥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밥 먹을 때 같이 보면은 되게 재밌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추방자 식당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좀 더 밥을 먹고 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이제 이 세계의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다들 추방을 당한 친구들이야. 어느 길드에서 추방을 당하고 노예가 돼서 팔려왔다가 겨우 도움이 받았고 이런 느낌의 친구들이 이 가게로 모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추방당한 친구한테 맛있고 따끈한 밥을 해주고 이런 게 좋았는데 아니 솔직히 별로 엄청난 스토리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토리인데 자꾸 스토리를 보여주고 밥은 안 보여주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스킬을 하나하나 쓰면서 조리를 해가지고 딱 먹여줬더니 그냥 정말 맛있어 하면서 막 그런 걸 원하잖아. 우리는 음식 만화에서 밥을 안 보여주고 자꾸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스토리가 솔직히 말하면 스토리 좋은 거는 다른데 널렸었어. 3분기에. 점점 저는 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5화까지 보고 나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씬은 꼭 좀 챙겨주더라고요. 꼭 챙겨주는데 정작 밥에 대한 거를 안 챙겨줘서 저는 하차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둘이서 솔로 캠프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캠핑, 스포츠, 음식 이런 거에 대한 애니는 허들이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좀 초반에 1화 이상한데도 계속 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다가 이건 진짜 도저히 암 걸려서 못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 혼자서 솔로 캠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솔로 캠프를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이 여자아이 대학생이 있는데 이 여자애가 솔로 캠프를 하러 왔는데 처음 도움을 받은 이 아저씨랑 계속 같이 캠핑을 하자. 둘이서 솔로 캠핑을 하자라고 자꾸 앵겨요. 근데 솔직히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납득이 안 돼. 캠핑하러 갔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랑 왜 그렇게 다음 캠핑도 계속 같이 가고 싶고 하나도 안 잘생겼고 하나도 안 살갑게 대해줬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든 아저씨랑 계속 무조건 같이 캠핑을 하고 싶대. 왜 그러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가고요. 진짜로. 근데 이 남자애는 진심으로 싫어해. 자기가 캠핑을 혼자 가서 혼자 느끼고 이런 게 진짜 자기의 힐링이거든. 그래서 정말 혼자서 진심으로 캠핑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애가 진짜 바람으로 끈질기게 계속 쫓아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다 못 참고 하차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작화도 만화책 작화는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여자애도 꽤 예쁘장하게 생겼었는데 애니화 되면서 좀 못생겨져가지고 그래서 2화 하차를 하게 되었다.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좀 한 이 정도로 놀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단다단 크흐 단다단 2기 지금 나온 데까지 전부 다 봤고요. 일단 좋아요. 여러분들이 1기를 봤더라면 그 1기에서 원했던 단다단만의 특유의 감성, 약간 야식꾸리하고 뜬금없는 개그 하지만 굉장히 개성있고 다채로운 느낌 그런 거 아직까지 계속 있고요. 작화 좋고요. 액션 좋고요. 근데 지금 사실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 1기에서 이어지는 그 사안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건 1기에서 이제 시작하고 이제 2기 초반에 끝나요. 그 부분이 갑자기 많이 루즈해집니다. 그리고 단다단이 처음 1기를 봤을 때는 그 엄청난 연출, 예를 들어서 그 발레리나 귀신 나왔을 때 본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빌딩 밑으로 몸을 던지는 그 연출이라던가 정말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아름답고도 소름 끼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의 연출은 아직까지 2기에선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단다단 처음 볼 때는 좀 너무 야한 장면을 약간 억지스럽게 꼭 넣으려고 하고 저는 막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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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이런 느낌이. 근데 또 2기에서도 맨 처음부터 여자애가 당할 뻔한 걸로 시작하고 자꾸 뭐 찢고 뭐 이런 게 소위 말하는 그런 단다단스러움이 어쨌든 개성으로 다가왔었는데, 이게 2기에도 뭔가 바뀌는 느낌 없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근데 1기에서 받았던 엄청난 충격은 솔직히 없어. 그러니까 약간은 좀 지루해진 느낌이 있고, 특히나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스토리예요. 힘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퀄리티는 너무 좋아요. 노래며 동화며 액션이며 작화며 캐릭터성이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1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는 소리고, 또 3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살짝 분기탑을 노리기 힘들어졌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일단은 체급은 미쳤다. 믿고 보셔도 된다. 근데 1기보다는 약간 약하긴 하다. 다음 못난이에게 꽃다발을 이라는 건데, 되게 따뜻해 보이는 로코인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저는 2화까지 보고 하차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굉장히 소심하고 자기가 굉장히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친구가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예쁘게 생기고 인기도 많은 그런 남자애랑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고, 성우는 참 좋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여자애가 좀 너무 과하게 매력이 없었어요. 너무 찐따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조금 비교적 덜 예쁘게 생긴 친구들이 있으면은 얼굴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정말 해맑다던가 정말 쿨하다던가 마이웨이라던가 이런 매력이 보통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얼굴에 자신감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하나하나 뭐 하면 내가 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막 너무 찐따스러운 약간 예를 들면은 보치 더 록 같은 거 보면은 보치가 굉장히 찐따잖아요. 엄청난 찐따지만 그 찐따가 굉장히 귀엽게 표현이 돼 있고, 찐따긴 하더라도 친구들과는 어쨌든 연을 잘 맺게 되어서 그 안에서 자기의 매력을 뽐내잖아요. 그리고 기타도 실제로 정말 잘 치고. 근데 얘는 찐따인데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귀엽게 찐따 짓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매력이 부족해서 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라고 하면은 또 아무래도 양산형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작화나 이런 게 아주 좋지는 않아요. 동화나.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다음 누더기 영애는 언니의 전 약혼자에게 이게 받는다 라노벨 느낌의 긴 제목을 가진 친구인데요. 요거는 딱 봐도 알겠죠?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로, 어떤 스토리냐면 이 친구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는 친구인데, 근데 그동안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아서 실제로 누더기 같은 옷 관리를 못 받은 친구였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이 보기에는 자기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다웠고 실제로 꾸며놓으니까 실제로 예뻐요. 그래가지고 얘가 시집을 가게 돼서 사랑을 받게 되면서 점점 자신감도 찾아나가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랑도 많이 받게 되고 이런 러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그야말로. 근데 요런 거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은 작화 퀄리티가 꽤 솔직히 스토리 그냥 흔한 스토리고 아는 맛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아는 그런 맛. 근데 뇌 빼고 보기가 괜찮았다. 작화 나쁘지 않네. 캐릭터 디자인 나쁘지 않네. 예쁘게 잘 뽑혔네. 그래가지고 로코 같은 거 좋아하는, 특히 이제 영예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분기에 이런 거 꼭 하나씩 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주려고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봤고, 지금 현재 나온 데까지 거의 다 봐가지고 5화까지 봤습니다. 근데 B에서 머리에다가 놓을게요. 일단은 그 다음 가치아쿠타. 아니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말해야 돼요. 도원암기. 도원암기가 일단 굉장히 전형적인 아는 맛 그 자체입니다. 소년 만화. 결이 비슷해서 일단 둘이 같이 얘기하려고 같이 놨고요. 도원암기는 어떤 스토리냐. 옛날 일본 설화에 그 모모타로라는 영웅이 있어요. 복숭아 동자라고 하는데 그거의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주인공은 오니.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오니입니다. 피의 힘을 써가지고 특수한 힘을 내는 오니들이 있고, 그 오니들을 때려잡는 모모타로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2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오히려 주인공의 진영이 좀 착한 측, 모모타로 기관이 진짜 약간 엄청 나쁜 기관으로 나와요. 그 오니를 때려잡는 사람의 인성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진짜 처리를 하는지라던가 설화랑 반대로 걔네들 굉장히 나쁘게 표현했고 얘네들 굉장히 선까지는 아니지만은 나쁜 짓을 딱히 안 하는데 숨어 살면서 얘네한테 도륙당하고 살육당하고 약간 그런 불쌍한 존재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니인 친구가 이제 오니 기관에 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소년 만화 스토리가 되시겠다. 근데 이 도어남귀 이 친구 분기를 잘못하고 났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2분기에 나왔더라면 제가 신데렐라를 분기 탑으로 뽑았었거든요. 걔랑 좋은 파이트를 했을 정도로 2분기였다면 나쁘지 않았는데 3분기에서는 퀄리티로만 따지면 굉장히 하급입니다. 특히나 1화, 2화에서는 액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가면 갈수록 액션에 힘도 빠지고 작화에 힘도 빠지고 약간 작품도 나오고 막 예를 들어 단다단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예산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클레바테스보다도 작화나 액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성우진도 또 너무 좋아요. 주인공 목소리랑 주인공 선생님으로 나오는 친구가 또 카밍인데 너무 성우들도 화려하게 잘 뽑아놨거든요.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 전형적인 아는 맛 느낌이라서 재미도 있고 한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특히 왜 그러냐면요. 가치아쿠타가 너무 많은 면에서 상위 호환이야.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다. 가치아쿠타는요. 얘도 이제 전형적인 소년 만화에 살짝 다크함을 추가한 느낌? 딱 작화부터도 엄청나게 다크다크하죠. 와, 작화 질이고요. 액션 질이고요. 설정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하늘을 떠다니는 하늘섬 같은 게 있어. 천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천개인들은 하늘섬에 살면서 모든 쓰레기들을 잘 못 사는 쪽에다가 배출하고 또 그 섬의 아래로 배출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인간들이 사는 땅 얘네 입장에서는 하계였던 거고 거기에도 사람이 살아갈 줄 몰랐는데 얘가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고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 천개인들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땅을 못 쓰게 만들고 썩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옥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소년 만화틱한 게 뭐가 있냐면은 본디 물건이란 오래오래 사랑해주고 예뻐해줄수록 영원히 깃든다 라는 게 여기 소년 만화의 또 특징인데 특수한 힘이 생기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특수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 기관이 있어요. 그런 식의 소년 만화다. 재미가 있잖아. 설정 꽤 재밌죠? 근데 애초에 이 주인공도 복수를 꿈꾸면서 시작을 하게 돼서 소년 만화에 비해서는 약간 어둡긴 하지만 소년 만화의 맛이다 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와, 근데 도어남귀랑 이렇게 같이 놓고 봤을 때 둘 다 소년 만화 까라인데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좀 더 유치한데 퀄리티가 떨어지고 얘는 좀 더 다크한데 퀄리티가 훨씬 좋아. 그러니까 얘가 안타깝게도 2분기에 나왔으면은 꽤 높은 곳에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떨어지고 가치아쿠타는 저는 단다단보다도 재밌었어요. 근데 퀄리티가 단다단에 뒤지지 않아요. 그 동화라던가 작화라던가 액션씬이라던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살짝 역겨운 파트가 초반에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초반에 1, 2화에 많이 말해서 밥 먹는데 보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1, 2화는 아시겠죠? 이건 제 추천이에요. 그 다음 사일런트 위치 침묵의 마녀의 비밀. 일단은 얘는 이미 꽤 유명하더라고요. 뭘로 유명하냐면은 보치 더 위치 보치 더 록이 아니라 보치 마녀다 이러면서 나름 이제 자기의 애칭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나온 것까지 전부 다 봤고요. 7화까지 봤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말이죠. 마법이 있는 세계에서 엄청난 실력을 가진 마법사들만 받는 엄청난 칭호를 가지고 있는 침묵의 마녀인데 문제는 얘가 엄청 소심해요. 왜 침묵의 마녀가 됐냐? 얘가 이 세상 최초로 무영창 마법을 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그 이유는 영창하기 너무 부끄럽고 말 못하겠어 해서 무영창 마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력은 엄청난 힘순진이다. 보치 느낌도 나면서 근데 얘가 엄청난 마법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먼치킨 느낌도 나면서 학원물 느낌도 나는 그런 것들이 적당히 짬뽕되어 있는 그런 애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치킨 좋아하고 귀여운 애들 좋아하고 학원물 좋아하고 소소한 일상 이런 거 학원 일상물 약간의 러브 코미디가 있을랑말랑한 그런 느낌 좋아한다면
분이라면은 매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높이치는 이유는 작화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스토리는 진짜 별거 없어요. 유치한 편이에요. 좋은 편이라고는 LC같이 스토리를 많이 따지는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좋다고는 도저히 못하고 유치한 편인데 작화가 좋고 캐릭터성이 좋고 액션 좋고 동화 좋고 캐릭터 귀엽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높이 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밥 친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또 S 들어갈 만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쯤에 넣으면 어떨까? 와, 따코피! 5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5화까지 봤고요. 네, 치유물입니다. 치명적인 유해물이다. 어둠의 도라에몽이다 라고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거는 심지어 처음에 경고가 나와요. 애기애기하고 귀엽고 타코피다요 하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오해하고 사람들이 잘못 볼까봐 좀 유해한 그런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문까지 나오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 작품이에요. 저는 제가 높게 치는 건 보통 이런 애들입니다. 메시지 확실하고 스토리 탄탄하고 캐릭터성 살아있고 와 그리고 연출이 너무 좋아요. 스토리를 약간 설명해드리자면은 행복성인에서 왔다는 외계인 타코피라는 친구가 정말 불우한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친구는 학폭을 당하는 친구였고 아주 우울한 친구였고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친구인데 타코피는 이 친구가 지구에 왔을 때 처음으로 도와준 친구여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성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이건 해피 카메라, 해피 리본 뭐 이러면서 막 이걸 꺼내면서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문제는 타코피가 인간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때렸어. 폭력을 휘둘렀어. 근데 얘는 해피 성인으로 와서 그 폭력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인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는데 왜 이렇게 세게 만지는 거야? 막 이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행성에선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핀트가 자꾸 어긋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박하죠. 별로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그런 신박한 스토리라인도 가지고 있고 흡입력이 장난 아니에요. 몰입도가 장난 아니고 그림체가 특이한데 그 그림체를 너무 연출로 잘 살리고 정말 소름 돋는 느낌, 충격적인 느낌 이런 거를 카메라 각도를 막 줌인을 했다가 머리카락이 흔들리면서 쫙 뒤로 빠져가지고 막 나오는 뭐 그런 엄청난 씬들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작화, 동화를 너무 잘 뽑았어요.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우울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비추긴 해요. 자, 이거는 페르마의 요리. 이것도 제가 3분기 초반 평가에서 했던 거랑 같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2화 보고 하차했고요. 이유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저예산이다. 못생겼다. 드라마가 낫다. 아무래도 LC가 퀄리티를 좀 많이 따져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막 저예산이고 좀 뚝딱거리는 작화여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재미는 있어요. 이게 이제 요리물이고 요리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게 낮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엄청 재미있는 애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드라마도 좀 봤었고 좀 취향이 아니게 생겼고 이래가지고 좀 낮게 평가를 한 거지 분명 이제 요리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점이 있는 애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제 취향으로만 여기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은 만화책이에요. 근데 드라마가 먼저 나왔고 애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었는데 예. 자, 그리고 CTD 애니메이션. 와, 얘도 그림체가 일상인데 이 그림체인데 와, 근데 어쩜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지 제가 아직 근데 나온 걸 다 보진 못했어요. 3화까지 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옴니버스입니다. 일단 스토리가 이 시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옴니버스 스토리인데 이 밥 친구로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오는 인물 보세요. 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옴니버스 스토리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1화 동안에 하나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약간 사건 만화처럼 2화가 1화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없어요. 개그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이건 이거야! 그런 거냐고! 하하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딱
일본식 개그 만화 느낌인데 캐릭터들도 귀엽고 작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대체 이 3D로 어떻게 그걸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딱 이제 한 장소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거를 카메라가 이렇게 슥 360도 돌면서 이 사람이 비쳤다가 저 사람이 비추는 그런 느낌을, 이건 카메라가 아니잖아. 그림이잖아. 그 구도를 다 바꾸면서 한 장 한 장 그려야 되는데 2D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근데 그걸 해요. 왜냐면 Q&E라서 퀄리티에는 신경을 진짜 많이 쓴 애니다. 개그 만화 주제에. 근데 좀 산만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보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다. 좀 집중력이 필요하다. 개그 만화 주제에. 그래서 퀄리티는 굉장히 괜찮은데 좀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다. 와, 또 벤티 앤 스타킹. 얘도 퀄리티는 좋은데 정신없다고 하는 거는 저리 가라 할 만한 친구. 일단 야식꾸리한 애니메이션이고요. 팬티 앤 스타킹이 원래 엄청나게 유명한 10년, 15년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이라는데 제가 그건 몰라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일단 처음부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펜스가로 말할 것 같으면 비치 야스 야추 이런 느낌이었다. 기반 자체가 시모네타인. 맞아. 그래서 애초에 자기 팬티를 꺼내서 무기로 쓰고 자기 스타킹을 꺼내서 무기로 쓰는 친구들이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10부급 색드립이 난무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렇다고 완전 야한 개그지 야한 뭔가 러브 라인 이런 걸 원한다면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개그의 요소일 뿐이야. 일단은 그리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미국 카툰 느낌의 그림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변신을 할 때나 아니면은 그 개그를 할 때나 가끔씩 이제 제페니메이션의 LD 버전, SD 버전이 아닌 LD 버전으로 딱 전환이 되는데 그런 전환도 너무 스무스하고 그림체도 너무 괜찮고 액션 나쁘지 않고 작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정신은 너무 없어가지고 밥 먹을 때 못 보겠어요. 내가 보통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 애니 보는데 자기 전에 볼만하냐? 그것도 또 아니야. 그래가지고 2화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아주 개성이 강한 작품이라서 꼭 취향에 맞아야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퀄리티가 높은 거에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 다만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탈 것 같다. 반드시 혼자 있으실 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CTD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더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다 놓을게요. 자, 괴수파로 2기입니다. 지금 나온 데까지 전부 다 봤고요. 5화까지 봤네요.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액션씬이 안 좋아졌어요. 1기에 비해서 타격감이 너무 없어졌고 액션도 너무 슬로우해졌고 연출도 굉장히 루즈해졌어요. 아니 내가 이거 괴수파로 1기를 칭찬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그런 세계관이고 스토리인데 저는 이걸 굉장히 높게 쳤던 이유가 그런 소년 만화가 한동안 좀 없었던 기수에 나왔던 애니였고 액션씬이 시원시원했어요. 진짜 얘가 힘을 낼 때마다 번개를 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펀치 한번 날릴 때마다 가가가가강 하면서 그 도파민이 돋잖아. 때려 부수는 맛, 액션씬 보는 맛, 전형적인 소년 만화 스타일의 캐릭터들을 보는 맛 이런 걸로 되게 좋았는데 2기 오면서 1화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그 이후로 점점 뭐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작화도 좀 많이 아슬아슬해지고 액션씬의 컷수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컷수가 많은 컷수를 그리지 않고 그냥 약간 좀 탕탕탕탕 북항 으악 약간 이런 느낌? 좀 많이 작화가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저는 일단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연출이 많이 지루해져서 좀 많이 아쉬움을 느꼈다. 작화나 액션이나 동화나 이런 퀄리티로만 보잖아요? 여급입니다. 사일런트 위치보다도 못한 그래도 캐릭터성이랑 세계관이 있으니까 제 취향으로는 펜스가보다 저 맞긴 해서 일단 여기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비와 너와 이거는 지금 나온 데까지 저도 다 봤는데 6화까지 다 봤고요. 굉장히 슬로우한 힐링물입니다. 근데 약간의 트위스트가 일상 중에 있는 거는 이 너구리랑 여주인공이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들인데 이 너구리가 사람 말을 해요. 입으로 안 할 뿐 글로 해요. 즐거워.
뭐해? 밥 줘. 이거를 스케치북에 써서 이렇게 들어. 개 뜬금없지.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근데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 말고는 그냥 전형적인 강아지예요. 하는 짓이. 누가 봐도 강아지가 아닌데 자꾸 강아지예요. 강아지입니다. 종이 무슨 종이냐고요? 잡종이에요. 계속 이러는 게 약간 개그 포인트야. 정말 잔잔한 그런 우기기 개그 알지? 굉장히 귀여운 짓 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천천히 보고 있으면 되는 그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너무 슴슴하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싫어할 거라서 그런 분들은 좀 피해 주시고 잔잔하고 귀엽고 힐링되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와 너와 꼭 섞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슬로우하고 슴슴한 주제에 작화 퀄리티는 질입니다. 한 번도 작품이 난 적이 없고 굉장히 귀엽고 일정한 그림체로 작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소파로보다도 높게 치는 편이고 와 화제의 그 작품이죠.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은데 특유의 그 BL 감성 때문에 탈주하는 사람도 많다는 정말 이번 분기 화제의 그 작품 히카루가 죽은 여름입니다. 근데 솔직히 진지하게 말할게요. 게이게이하지 않아요. 솔직히 남자분들이 보다가 불쾌한 만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진짜 얘네 둘이 어떻게 막 성적으로 이어지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야. 그런 불편함까지도 작품에서 의도한 거고 스토리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나온 느낌이에요. 솔직히 BL 느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시면 절대 추천 안 할게요. 나 그런 거 싫어해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까지 먹여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단지 BL 향기가 이 극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였다. 아니 그냥 남자끼리 할 수 있지 뭘 그래. 안 해요! 안 한다고. 그거 아니야. 하여튼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히카루라는 친구가 어느 날 숲에 가서 실종이 되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아는 그 친구가 아니야. 이 친구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어. 거기서부터 나오는 미스터리한 그 여름에 약간 등골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의 미스터리 분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히카루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나의 소울메이트처럼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주인공들인데 약간 그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돼. 만약에 사람이 몸이 같아. 기억도 가지고 있어. 근데 사실 다른 존재야. 다른 존재가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럼 그건 히카루가 맞을까? 아니면 히카루가 아닌 걸까?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그런 철학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약간 심오한 작품이고요. 그 심오한 스토리에 이어서 연출이 그냥 영화 연출이에요. 와 작화 영화급이에요. 진짜 극장판급이고 정말 신박한 연출들이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음향도 너무 잘 쓰고 오프닝 지려요. 바운디가 오프닝 노래 불렀는데 작곡했는데 와 진짜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진짜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그 꾸물꾸물 나오는 희한한 존재에 대한 그런 설정들이나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막 스펙타클하게 빵빵 터지는 그런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슬로우하고 좀 슴슴하다, 좀 느리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미스터리함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놓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루리의 보석. 와 이것도 진짜 작화랑 동화랑 풍경화랑 일상물 주제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어떤 스토리냐면요. 보석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루리라는 고등학생과 광물학을 하는 대학원생들과 만나게 되면서 실제로 광물학을 스터디를 하게 돼요. 루리는 애초에 광물학을 막 공부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보석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나 진짜 산에 가서 사파이어 캐고 싶어! 했는데 진짜 캘 수 있는 방법과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구에 형성이 되는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절제해 나가면서 현미경을 보면서 현미경 안에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지 약간 되게 교육적인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증을 잘 해놔서 교육 자료에도 인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몸매는 처음에는 조금 저도 지금 전혀 그런 애니메이션 종류가 아닌데 너무 몸매가 육감적이고 너무 몸매가 너무 눈에 띄니까 조금 불편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불편해요. 루리의 보석은요 슴슴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재밌게 밥 친구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극장판 정도의 동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엄마 나 이거 사달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거든? 근데 그 동동동동 구르는 작화가 거의 영화급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산도 가고 강도 가고 막 하는데 와 배경 작화가 그냥 영화예요. 영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슴슴하지만 귀여운 여자애랑 이제 몸매 좋은 친구가 이제 교육적인 면도 보여주면서 광물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천해드릴 수 있는 작품이겠죠? 비와 너와랑 비슷한 느낌인데 훨씬 더 뭐가 많긴 하지. 비와 너와만큼 슬로우하진 않아. 와 미친.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2기. 일단 나온 데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7화까지 봤고요. 하이틴 러브 코미디의 정석이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스프레 요소까지 너무 잘 담아냈다. 원래 1기도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2기 오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왔네. 약간 유포 테이블이 귀멸의 칼날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한 액션씬과 연출을 보여준 것처럼 비스크돌도 업그레이드 돼서 왔어요. 와 이거 작화 퀄리티, 동화 퀄리티 미쳤습니다. 여전히 이 두 명의 캐릭터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근데 주변에 나오는 학교 친구들이 이번에는 조금씩 더 나오거든요. 2기에는. 근데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착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1기에는 이제 서로 처음 만나서 아무래도 서로 알아가고 호감을 가져가는 단계였다면 2기에서는 아주 그냥 마린이 하트 뿅뿅이야. 지금 고조 좋아 미치겠어. 그러면서 이제 완전 둘이 맨날 데이트하고 난리 나는데 이게 어떻게 안 사귀는 거냐고요. 진짜 진짜 이거 럽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너무 예쁘고 정말 고조는 막 엄청나게 미남상은 아니지만 정말 여기서도 잘생기게 나오고 여전히 매력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3분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게 2분기 탑을 제가 우마무스메를 줬는데 이게 우마무스메였잖아요. 거의 여기급이야. 지금 2분기와 3분기의 급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와 이거 말이 안 돼. 다음은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5화까지 나와서 5화까지 전부 다 보고 왔습니다. 풋풋한 로맨스라서 진짜 연애세포 근질근질 거리게 만들고 작화가 지려요. 와 이거는 얘도 막 액션씬이 있는 건 아니라서 동화가 엄청나게 지릴 것까지는 없어요. 솔직히 동화로만 치면은 루리의 보석이 동화가 더 좋거든요. 근데 얘는 그림체가 그냥 미쳤어. 여주인공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남주인공이 너무 잘생기게 나와요. 진짜 그걸로 고트. 사실 러브 코미디가 막 스토리적으로 설정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엄청날 순 없어요. 알죠? 그래서 이 향꽃도 사실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스토리입니다. 얘네들이 고등학생인데요. 두 학교가 나란히 있어요. 하나는 꼴통학교, 하나는 오조사마. 집안 좋고 공부 잘하는 그런 아가씨들이 다니는 명문 여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남자애는 그 꼴통학교 출신, 여자애는 그 오조사마 여고 출신인데 두 명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러브 코미디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형적이죠. 막 스토리는 진짜 특이한 거 없고 캐릭터성도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남자는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가졌지만 사실은 좀 따뜻한 그런 친구고 여자애는 되게 애기 같고 귀여운 얼굴인데 알고 보니 오조사마 그런 집안 출신은 아니고 진짜 노력으로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그 학교에 간 그런 친구. 딱히 다른 로코물에 비해서 특이할 점이나 특출날 점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없긴 한데 뭐가 특출나느냐? 작화가 특출나요. 럽코는 그림체가 좋으면 90%는 먹고 가지. 맞아 진짜. 그리고 은근 잔잔하게 사람 마음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모멘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하는 남자애랑 카톡을 하면은 이런 분위기였지 하는 그런 거를 생각나게 하는 몽글몽글하고 간질간질한 느낌을 너무 잘 살린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향꽃은 나라면 단다단 위. 취향 차이. 자 다음입니다. 가라오케이고 요거는 볼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4화까지 나오고 4화까지 봤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골 때리더래요. 일단은 3화까지는 웃깁니다. 개그물입니다. 합창부의 중학생 남자아이와 야쿠자의 30대 후반 아저씨가 만나서 노래를 배우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일단 개그물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약간 BL 향이 난다?
그냥 브로맨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둘과의 관계보다도 개그가 메인이라서 이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얘네가 노래를 실제로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들이 진짜 막 요네즈 켄시의 레몬을 갑자기 불러요. 그리고서 나서 내가 또 아는 다른 노래도 부르고 갑자기 완전 옛날 엑스제팬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성우들이 직접 그 노래를 나와서 부르는 게 너무 약간 얼탱이가 없고 웃겼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얼탱이 없는 개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 생각보다 골 때립니다. 그리고 몇 화 안 해요. 이거 내가 보니까 다음 화로 끝난다 그러더라고. 근데 작화도 나쁘지 않아. 일본 노래를 알아야 재밌어. 맞아, 나는 일본 노래들을 알아서 재밌었어. 요 정도로 놀 수 있겠네요. 터키! 자, 요거는 처음 나왔을 때까지는 아무 인지도가 없다가 방영이 시작되고 나서 인지도를 갖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1화에서 당연히 볼링 애니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볼링을 치다가 갑자기 이 세계를 가네? 2화까지 보고 이제 하차했는데 2화 가니까 갑자기 시대극 나쁜 짓을 하려는 검사들을 마주쳐서 걔네들을 볼링 공으로다가 머가리를 깨가지고 위기에서 나오네? 볼링으로 전투를 하네? 오! 안 그래도 이런 신박한 얼탱이 없는 스토리라인 때문에 입소문이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고 그렇게 높은 퀄리티의 작화나 그림체나 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볼 게 너무 많은 3분기여서 그건 좀 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트 오브 더 리빙 캣. 자, 어떤 스토리냐면요, 좀비물 아니죠, 고양이물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고양이 바이러스가 퍼진 지구, 고양이에게 몸이 닿으면은 본인도 고양이로 변해버리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게 되면서 아포칼립스 좀비 세계, 아니 고양이 세계가 되어버린 그 세계에서 주인공 일행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덩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1화밖에 못 봤어요. 이거를 제가 늦게 보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취향에 맞았어요. 완전 B급 감성이다. 그 일본식 개그랑은 또 달라요. CTD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또 이런 느낌의 개그만과는 전혀 다른 B급 개그. 되게 진지하게 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쓰다듬어 줄 수 없어 하고 꾹꾹이 하고, 고양이들이 들어오고 싶을 때 하는 저 꾹꾹이, 미안해 이러면서, 그런 B급 감성의 애니메이션인데 아직 많이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재미있게 챙겨볼 것 같습니다. 1화밖에 잘 몰라서 이 정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솔직히 얘네는 다 분기탑 갈 수 있어.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다 분기탑급이에요 진짜로. 취향 차이라고 생각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탑이란 말은 이제 1등을 꼽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꼽아야 되면 진짜 내가 목에다가 칼 들이밀고 너 분기탑 뭐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탑코피를 뽑도록 하겠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진짜 얘네들은 지금 S급에 나와 있는 애들은 진짜 다 분기탑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퀄리티가 돼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애쉬가 애니메이션 100편 이상 보고 추천해드리는 3분기 티어리스트였습니다. 정확한 비교 잣대는 될 수 없고 무엇보다 애쉬의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